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KBN 주간 브리핑입니다. 9.11 테러가 발생한 지 올해로 벌써 18주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충격과 분노, 황망함이 남아있습니다. 올해 9.11 테러 추모식이 지난 수요일 테러 현장인 뉴욕과 버지니아 알링턴, 펜실베니아 생크스빌에서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곤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해 다시 한번 미국에 대한 공격이 있으면 대규모 군사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연설했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 사고, 3,0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낸 9.11 테러가 18주기를 맞았습니다. 오늘 오전 맨해튼 그라운드 제로와 알링턴 그리고 생크스빌에서 열린 추모식은 9.11 테러 희생자들의 유족과 구조대원, 생존자 등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례대로 희생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호명한 뒤 묵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해 아프간 전쟁과 텔레반에 대해 언급하면서 어떤 이유로든 그들이 우리나라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갈 것이며 미국이 전에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힘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전역의 자치단체들도 크고 작은 추모식을 개최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는 오늘 오전 10시 타운에 위치한 9.11 추모공원에서 타운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We must never forget this day. We must never forget that those who were killed. We must never forget how fragile life is and how fortunate we are. Each day we get to open our eyes. 한편 오늘 추모식은 일모로 무너진 쌍둥이 빌딩을 상징하는 두 개의 레이저 광선을 공중을 향해 쏘아 올리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조지아주 앞바다에 전도된 현대 글로비스 소속 자동차 운반선에 남아있던 선원 4명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사고 후 41시간 만에 마지막 선원이 구출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을 통해 해안경비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아주 해안에서 전도된 현대 글로비스 소속 대형 자동차 운반선 골든 레이오 안에 고립되었던 한국인 선원 4명이 전원 구조됐습니다. 해양경비대는 어제 트위터를 통해 마지막 선원이 구조되는 장면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먼저 구조된 3명에 이어 나머지 1명도 정밀 의료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 중이며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명의 선원들의 생존이 확인된 것은 사고가 난 지 35시간 뒤였습니다. 선원들은 선박의 선미 쪽 프로펠러 샤프트룸에 있었으며 구조대원들은 선체의 구멍을 뚫어 생존을 확인한 뒤 이들을 끌어내기 위해 선체를 절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체 절단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생존자들이 탈진하지 않도록 물과 음식을 들여보내면서 수시로 생존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3시간 만에 3명이 차례로 구조됐고 엔지니어링 칸의 강화 유리 뒤편에 갇혀 있었던 나머지 1명도 2시간 반가량 더 지나서 구출됐습니다. 골든 레이오는 미국에서 중동으로 수출되는 차 4,000여 대를 싣고 가다가 8일 새벽 조지아주 브런즈윅 항에서 12.6km 떨어진 곳에서 선체가 자연으로 크게 기울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승선한 24명 가운데 20명이 먼저 구조됐고 한국인 1, 2, 3등 기관사와 실습 기관사 등 4명이 선내에 갇혀 있다가 전원 무사 구출됐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기 위한 공적 부조 개정안이 10월 중순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뉴욕주와 뉴욕시가 시행 중지 가처분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연방국토안보부와 연방이민서비스국을 상대로 공적 부조 개정안 위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0일 맨하탄 연방법원에 뉴욕시와 함께 가처분 판결을 내려달라는 소장을 추가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위헌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공적 부조 개정안은 잠정적으로 시행할 수 없게 됩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적 부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민자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빈곤 속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뉴저지, 워싱턴, 버지니아, 콜로라도,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건, 미네소타, 네바다, 뉴멕시코, 로드아일랜드 등 13개 주도 유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메인, 오리건, 워싱턴 DC 등도 지난달 16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피난처 도시 반대 정책의 전국적 실시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미 이민자들의 미국 정착을 막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다른 제3국을 거쳐 미국에 망명하려는 사람은 해당 나라에서 먼저 망명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정책에 대해 그동안 남부 국경지대의 여러 주에서 이를 금지시켰던 하급심 재판의 판결은 잠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정책은 미국의 수십 년 동안의 이민 정책에서 완전히 역행하는 것으로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초기 심사를 통과하는 데 반해 최종 이민 결정에서는 통과하지 못하는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판사와 소니아 소토마이어 판사는 미국 행정부는 그동안 이민과 난민들을 박해를 피해서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로 간주해왔던 오랜 전통을 뒤집는 정책이라고 서면을 통해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은 샌프란시스코의 존 타이거 판사가 7월 말에 효력 금지 판결을 내렸고 이어서 3명의 재판부로 구성된 제9차 연방항소재판소는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로 타이거 판사의 판결 적용 영역을 제한시켰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로 트럼프 행정부는 전국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새로운 이민 정책을 시행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정 소송들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소셜미디어 정보 요구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했습니다. 개정안은 비이민 비자 변경이나 이민을 신청하는 모든 이민자들과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과거 5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지난 6월부터 모든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SNS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 데 이어 연방국토안보부도 미입국자들과 미국 내 체류 신분 변경 또는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해 SNS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까지 2달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승인을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으로 연방 당국은 빠르면 내년부터 해당 규정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국토안보부가 5년치 SNS 계정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대상은 미국 내 비이민비자 체류 신분 변경 신청자,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 망명 신청자, 무비자 입국자 등입니다. 적용되는 SNS 플랫폼은 페이스북과 레잇, 웨이보, 마이스페이스, 유튜브, 린키든 등 사실상 모든 SNS가 포함됩니다. SNS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계정을 만든 이력이 없는 신청자의 경우 별도로 추가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비이민 비자와 영주권 심사 강화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가짜 SNS 계정까지 만들어 함정 단속 방식의 이민 심사를 실시하는 등 SNS를 통한 외국인 사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폐지 관련 소송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오는 11월 본격 시작될 예정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민 개혁안과의 빅딜을 전제로 다카 수혜자들을 구제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트위터를 통해 현재 연방 대법원에서 다카 폐지 정책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연방의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다카 수혜자 구제안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학력 위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메릿 베이스 이민 시스템 도입, 국경 장벽 강화안 등 이민 개혁안에 대해 공화와 민주 양당이 빅딜 협상을 하자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두고 2018년 3월 5일부로 다카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발표한 이후 뉴욕을 포함한 각 주에서 위헌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고 뉴욕, 워싱턴 DC, 캘리포니아 등 3곳의 연방지방법원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항소법원에서 폐지 불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연방법무부가 불복해 상고했고 연방대법원은 오는 11월부터 다카 폐지 위헌 소송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70만 명의 다카 수혜자들이 추방 유예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막강한 로비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미 총기협회가 샌프란시스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정부는 텍사스 엘파소와 오하이오 데이턴에서 발생한 연쇄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협회를 국내 테러 단체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미 총기협회는 어제 샌프란시스코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샌프란시스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과 NBC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3일 샌프란시스코 정부 측 감독위원회는 전미 총기협회가 총기 소지 권리를 옹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테러범들을 무장케 하고 총기 사고 예방 노력을 가로막고 있다며 전미 총기협회를 국내 테러 단체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결의안에는 전미 총기협회와의 계약 관계를 제고하고 협회와 거래 관계인들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엘파소, 데이턴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등을 총기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해왔습니다. 전미 총기협회는 이번 소송에서 정부는 정치적 관점에 기반해 시민들을 차별할 수 없다며 샌프란시스코 감독위의 결의안이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웨인 라피에어 총기협회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법을 준수하는 우리 구성원과 그들의 헌법적 자유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천만 달러가 넘는 예산을 필요로 하는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의 공립학교 증개축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급격한 세금 부담을 우려했는데요. 학군 측은 주민 설득보다 어쩔 수 없다며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교육위원회는 어제 저녁 6,113만 달러 규모의 학교 증개축안 주민투표를 앞두고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가 발표한 세부 계획안에는 각 학교의 엘리베이터 설치, 천장과 창문 교체와 노후화된 냉난방 배수 전기시설 보수 등 광범위한 개보수가 이뤄지며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건물 증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증개축안은 총 6,113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 중 1,723만 달러는 주정부의 보조로 충당됩니다. 나머지 4,309만 달러는 팰리세이즈 파크 주민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 1년에 선생님들에게 주는 건강보험이 60만 불이 올랐어요. 전체가. 그런데 우리가 타운에서 받은 돈은 46만 불입니다. 그러면 벌써 거기서 마이너스 14만 불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붕이 줄줄 새는데 이쪽 벽 고치고 저쪽 벽 고치고 이렇게 조금씩 부분적으로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지껏 해왔던 것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됐고 주민들은 학교 시설 개보수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노후화 문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별다른 대책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주민들의 세금에 부담을 줄 만큼 큰 예산으로 개보수를 추진하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분들은 시에서 돈을 안 줘갖고 그랬다던 그 변명을 하는데 그런 변명보다가는 정말 교육자라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는 거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 의무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자세하게 공개된 그 보수 내역을 보고 나서 정말로 이거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토록까지 방관한 그동안의 교육 책임자들 정말 이번 기회에 뭔가 좀 큰 책임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앞으로 3주 동안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증개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각 학교마다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달 중 팰리세이즈 파크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연방당국이 메디케어 수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사 처방 없이 무료 유전자 검사를 해준다는 유혹에 속지 말 것을 최근 당부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에서 유전자 검사가 조기 검진과 예방적 치료에 도움이 된다며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 유전자 검사를 권유해 거액의 검사비를 받아내는 신종 메디케어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KBN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